밤은 조용해야 하잖아요. 사람이 잠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군인들에게 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공포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밤에 보고 있다면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이불도 없고, 방도 없고, 난방도 없고, 눈 감는 순간 이 휴식이 아니라 죽음의 연습이 되는 밤, 이게 과장이냐고요? 그 시절 군인들에게 전투는 한 번이지만 추위는 매일, 굶주림도 매일, 경계도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 군인들은 밤에 어디서 어떻게 잤는가 라는 질문을 따라가며 우리가 역사책에서 잘 못 보는 전쟁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왕의 승전 소식, 장수의 이름, 전술의 화려함. 그 뒤에 깔려있던 건 이름도 남지 않은 병졸들이 어디에 몸을 눕혔는지조차 기록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조선의 군대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직업군인만 있는 군대와 달랐습니다. 평소엔 밭을 갈던 사람이 전쟁이 터지면 갑자기 창을 들고 끌려갑니다. 농사짓는 손으로 칼자루를 잡는 순간 그 사람은 군인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군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나라가 옷을 챙겨주고 밥을 넉넉히 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늘 안정적으로 굴러가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군역은 점점 힘없는 사람들의 몫으로 굳어집니다. 있는 집은 빠져나가고 없는 집은 더 깊이 들어가요. 결국 병영에 남는 사람들은 대체로 버틸 힘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밤을 맞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해가 지면 전투가 끝났다가 아닙니다. 병영에서 밤은 이제부터가 진짜 버티기 시작입니다. 그리고 병영 안에서도 밤의 얼굴은 완전히 갈립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군대인데 어떤 사람은 문 닫히는 방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문도 없는 마당으로 나가요. 장수와 지휘관이 머무는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온도를 떼는 방이 있고 이불과 요가 있고 추위를 막는 벽이 있습니다. 겨울밤에 불을 뗄 수 있다는 건 그 시절엔 거의 생존권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병졸에게 주어진 건 벽도, 문도, 온돌도 아닙니다. 그저 빈자리였습니다. 처마 밑, 담장 옆, 마당 구석, 창고 그림자. 바람이 덜 들어오는 곳을 서로 먼저 찾습니다. 좋은 자리는 먼저 차지되고 늦은 사람은 더 추운 곳으로 밀려납니다. 잠자리는 배정이 아니라 실전이었어요. 땅바닥은 차갑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라 몸의 열을 훔쳐갑니다. 그걸 막으려고 병사들은 깔 것을 찾습니다. 집, 멍석, 낡은 돗자리, 헝겊 조각. 어떤 날은 갑옷이나 옷자락을 바닥에 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깔아도 겨울밤은 아주 무섭습니다. 추위는 그냥 춥다가 아니에요. 숨을 들이마시면 코끝이 아리고 손가락 끝이 먼저 둔해지고 발가락이 감각을 잃습니다. 이 상태에서 밤새 경계까지 서야 한다면? 그건 잠이 아니라 고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병졸들의 밤잠은 대부분 완전히 눕는 잠이 아닙니다. 앉아서 졸거나 기대서 눈을 붙이거나 서로 등을 맞대서 체온을 나누는 방식이 더 흔합니다. 여럿이 뭉치면 그나마 낫습니다. 가운데는 조금 덜 춥고 가장자리는 죽도록 춥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자리 바꾸기가 벌어집니다. 누가 먼저 가운데로 들어가냐, 누가 끝을 맞냐. 이런 건 규칙도 없고 매번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피곤한 사람은 양보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영의 밤이 더 끔찍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병사들은 자고 싶을 때 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밤에도 점호가 있고, 밤에도 순찰이 있고, 밤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적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 병사들은 무기를 몸에서 떼지 못합니다. 옷을 벗고 편히 누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 웬만하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자세로 버팁니다. 잠이 드는 순간은 잠깐이고 깨는 순간은 확실합니다. 소리 하나에 벌떡, 바람 소리에 벌떡, 누가 기침만 해도 벌떡. 이렇게 며칠이 지나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잠을 못 자면 정신이 흐려지고, 정신이 흐려지면 판단이 늦고, 판단이 늦으면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병사에게 잠은 휴식이 아니라 전투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잠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환경, 그게 조선 병졸들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병영 아니었습니다. 그럼 전쟁터로 나가면 어떨까요? 상황은 더 잔인해집니다. 행군 중에는 침소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해가 지면 멈추고 그 자리가 오늘의 잠자리입니다. 길가, 논두렁, 산비탈, 물가 근처. 땅이 젖어 있든 돌이 튀어나와 있든 그런 건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냥 당첨입니다. 바닥에 돌은 최대한 치우고 풀을 모아 깔고 팔을 베고 눕습니다. 비가 오면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눈이 오면 눈 위에 그대로 눕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몸이 굳어있는 상태에서요. 근육은 뻣뻣하고 관절은 쑤시고 손은 저리고 바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뒤처지면 버려지거나 적에게 잡히거나 그 자리에서 끝나니까요. 전쟁 기록을 보면 전투로 죽었다만큼이나 행군 중에 쓰러졌다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 말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칼에 맞아서가 아니라 밤을 버티지 못해서입니다. 굶주림까지 겹치면 더 지옥이 됩니다. 배가 고프면 몸에서 열이 안 나요? 열이 안 나면 추위를 더 타고, 추위를 더 타면 잠을 더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체력이 더 빠지고, 체력이 빠지면 다음날 행군이 더 지옥이 되고. 이건 악순환이 아니라 그냥 생존의 나선형 미끄럼틀입니다. 그럼 가장 극단적인 밤은 어디서 벌어졌을까요? 바로 성을 지키는 상황, 그리고 포위된 상황입니다. 성 안에 갇히면 바깥으로 나가 나무도 못 가져오고, 식량도 점점 줄어들고, 부상자와 환자가 늘어나고, 추위는 더욱 깊어집니다. 왕과 지휘부는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성벽, 복도, 마당, 통로 같은 공간에서 버팁니다. 이때부터는 잠이 아니라 경계 근무가 밤의 기본 상태가 됩니다. 손발이 얼어붙고 숨이 차갑고 눈이 내리면 몸이 젖고 젖은 옷이 마를 곳이 없고 마르지 않는 옷은 계속 체온을 뺐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씩 무너집니다. 처음엔 추워서 힘들다 였다가 어느 순간 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엔 움직임이 느려지고 마지막엔 조용해져요. 전쟁은 이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칼이 아니라 밤이. 그리고 조선의 밤을 더 낯설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무대가 있습니다. 바로 바다입니다. 수군의 밤, 육지에서는 그래도 벽이라도 찾을 수 있는데 바다 위에는 벽이 없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안 가립니다. 파도가 잠을 깨우고 배가 흔들리고 젖은 옷은 말릴 곳이 없습니다. 배 위에서 모든 병사가 누워서 자는 밤은 거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수군의 잠은 더 잘게 쪼개집니다. 눈을 붙이는 시간은 짧고 깨있는 시간이 길고 피로는 쌓이는데 풀리지가 않습니다. 배 위에서의 추위는 특히 잔인합니다. 육지 추위는 땅이 차갑다면 바다 추위는 공기 자체가 칼날 같아요. 게다가 소금기 섞인 바람은 몸을 더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왜 조선 군인들의 밤은 이렇게까지 달랐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조선 군인들의 밤은 춥고 불편했다 정도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대로 잠자리로 내려앉은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군복을 입고 같은 깃발 아래 서 있어도 누군가는 온돌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군가는 마당에서 옷 한 벌로 버팁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밥과 국을 먹고 누군가는 찬밥 한 덩이로 견딥니다. 누군가는 말을 타고 이동하고 누군가는 발로 걷고 누군가는 쉬는 동안 누군가는 계속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히 계급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그 시대의 신분 구조가 전쟁터에서도 병영에서도 밤이라는 가장 약한 순간에도 사람의 삶을 갈라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격차는 전쟁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병사가 지치면 군대가 지칩니다. 병사가 무너지면 전투력이 무너집니다. 전투력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군인이 밤에 어디서 잤는가는 그냥 생활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생존 시스템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 군인들은 밤에 어디서 어떻게 잤을까요? 병영에선 처마 밑과 담장 옆에서, 전쟁터에선 논두렁과 산비탈 위에서, 포위된 성 안에선 복도와 성벽 아래에서, 바다 위에선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눈을 감았다 뜨는 그 짧은 틈으로 내일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잠들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로 정리됩니다. 그들에게 밤은 휴식이 아니라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경계와 불안이 잠자리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건 칼을 잘 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을 버티는 사람이 다음날 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평온한 밤은 그 시절 누군가가 맨바닥에서 젖은 옷을 입고 눈을 뜬 채 졸면서 하루를 이어붙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기억한다는 건 영광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의 견딘 밤을 떠올리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로 읽는 역사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 하지만 역사의 진짜 숨결이 느껴지는 이야기